내 갈 길 간다. 국민 속으로 들어간 홍준표 대표. 청와대에서 4당 대표가 오찬할 때 청주 수해 현장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웠습니다. 조금 전에 페이스북 올리셨다고 하네요. 내용을 해보니까 오랜만에 해보는 삽질. 서툴지만 당직자들이 열심히 해줬다.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직접 그 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징계 절차라는 거는 됐습니다. 그거 잡아 당기는 거 아니고. 그래, 그 예의가 막. 이제 일하러 왔어요. 좀 들어가시면 어떨까요? 일합시다! 일합시다. 좋겠는데. 여기다 모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모아주세요. 임무교도 할까요? 네? 힘들어하시는 아니. 오늘 가셨던 데가 근데 마침 그동안 조금은 편치는 않았던 관계였던 정우택 원내대표의 지역구로 들었습니다. 수해 현장이 말이죠. 홍 대표가 가면 밥은 줘야지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그러셨네요. 뭐 정우택 원내대표가 그동안 네. 뭐 묘한 신경질을 많이 벌였죠. 그랬죠. 아무래도 홍준표 대표 체제를 이렇게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친박이라든가 또 그 다른 세력들과의 갈등을 빚었는데 어쨌든 오늘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 오찬, 대표 네. 오찬 회동에 불참하시고 수해 복구 현장에 가서 열심히 삽질을 네. 하신 것 같습니다.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수해 복구를 도우신 것 같은데 당초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려고 했는데 네. 1시간 정도 했다고 해서 또 좀 뒷말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당대표가 가서 오래 할 수는 없죠. 네. 다만 아쉬운 것은 뭐 청와대 회동에 대해서 뭐 그동안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명은 했습니다만 사실 뭐 겉으로 이렇게 얘기한 내용은 네. 한미 FTA 그 얘기 아닙니까? 과거 그렇죠. 새누리당 시절에 자신들이 그 FTA를 통과시킬 때 을사늑약이다, 제2 이완용이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을 그렇게 궁지로 몰고 비난을 했는데 지금 네. 그러면서 재협상까지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재협상을 당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설사 그런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네. 얘기를 청와대 가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네. 이번에 재협상을 제대로 해라. 네. 그런 것이 더 옳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 물론 뭐 홍준표 대표의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뭐 네. 문재인 대표고 뭐랄까요 독대 단독으로 이렇게 독상을 받겠다. 뭐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고 또 물론 네. 뭐 수해 현장 가신 것도 뭐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오늘은 좀 청와대에 참석하셔서 네. 하실 말은 또 하고 네. 또 뭐 대통령의 의견도 들을 얘기가 있었으면 들었고 네. 그러면서 또 건의할 것 또 지적할 것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청와대 대신 청주로 오찬 대신 도시락을 함께했던 홍준표 대표였습니다. 숟가락 대신 삽을 드는 것을 택한 셈이었는데요. 지난 전당대회 때 감자 캐기 봉사 활동에 이어서 오늘 청주 수해 현장 봉사 활동까지 주민들에게는 좀 진정성이 전달됐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대표가 가서 그 하루 종일 거기서 삽질해라 뭐 이렇게는 할 수는 없지만은 네. 그러나 이왕 수해 지역에 내려갔으면 하루를 비워가지고 네. 그 수해 지역 골고루 돌면서 네. 또 주민들을 격려도 하고 또 대안도 같이 논의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가만 보니까요. 그 전해지기를 꼭 사진 찍기 위해서 내려간 행사용 그 현장 수해 방문 아니었나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이 정당 대표가 제1야당 대표가 내려온 다음에 또 거기 준비가 없을 수 없단 말이죠. 그 네. 주민들도 지금 수해 복구도 해야 되는데 또 손님 온다니까 손님 맞을 준비도 해야 하는데 네. 거기 가서 그렇게 자기를 위한 행사가 되면 안 되죠. 사진 찍고 네. 기자들한테 취재하도록 하고 그다음 자기는 와버리면 주민들로서는 혹시 좀 뭐 섭섭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점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네. 또 거기다가 아까 고 교수가 지적하셨지만은 제1야당 대표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도 자기는 뭐 들러리 서기 싫고 뭐 FDA 그 문제 때문에 안 간다 이랬지만 들러리 좀 서주면 어떻습니까? 정부가 처음 출범해서 네. 문 대통령이 이제 여야 대표들을 처음 만나겠다 이러면 그럴 땐 또 가서 들러리 서주는 거예요. 그래야 네. 문 대통령이 또 당선돼가지고 나중에 처음에 자유한국당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데 서로 주고받고 이런 게 있어야지 싸울 땐 싸우더라도 또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지도자들로서 또 이 당당함, 의연함 이런 것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 좀 많이 아쉽다. 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해 현장을 가야 하는 날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오전에 비공개 회의로 최고위원들, 중진들급의 재선 이상이 모인 회의에서요. 아마 볼썽사나운 모습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혁신을 위해서 이 정도는 감내해야 될 성장통이라고 하지만 야 임마라는 말까지 나오니까요. 많은 분들은 저렇게까지 가야 했을까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지난번에 이제 한국당에서 나와서 바른정당으로 갔지 않습니까? 일부가. 네. 그래서 다시 또 복귀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말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전략적 미스였다. 그런 발표를 하는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다 대놓고 이제 김태흠 의원이 야 임마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의원들끼리 저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김태흠 의원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 얘기를 자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그렇다 네. 하더라도 야 임마는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동료 의원끼리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볼썽사납고 저거는 거의 친박과 김태흠 의원은 지금 친박으로 분류되는 인사고요. 네. 장제원 의원은 사실 친박이 아니라 반박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의 충돌은 결국 친박과 반박의 충돌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충돌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이 자유한국당 내 정치적 지형의 차이에서 오는 충돌이고 결국 저 문제가 지금은 저렇게 야 임마라는 언어 하나로 드러났지만 두 친박과 비박이라고 얘기하는 비박과 친박 간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사사건건 저런 부분으로 부딪히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정말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듯이 다 털고 가자고 하는 그 네. 부분까지 가기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복당을 했던 장제원 의원 자신의 인생 실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당을 나가라고 이미 1라운드를 치렀던 두 분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갈 길 바쁜 보수를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마음이 급해지시겠어요. 그게 2라운드예요. 네. 1라운드는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돌아올 때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맨 앞에서 외쳤던 분이 또 김태흠 최고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부터 남아있던 것이 그 이후에 장제원 의원은 와서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보수가 좀 개혁을 해서 앞으로 보수의 청사진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자꾸 네.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당에서 내부에서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했고요. SNS에서도 자유한국당이 너무 거의 극으로 가는 것 같다는 표현을 써서 네. 홍준표 대표 거기다 댓글을 달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계속 장제원 의원이 뭔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조금 다른 방향, 이제 자유한국당 네. 내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보수가 혁신하자는 움직임을 내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심정을 또 드러내는 거고 네. 거기다가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당이 내 인생 최악의 결정이었다는 얘기를 하면 또 김태흠 이제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뭐 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혁신위원장 밑에 또 혁신위원들이 임명한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네.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해서 태극기 집회 나가셨던 분들도 들어와 있고 네. 또 그냥 일반 보수분도 들어와 있고 약간 진보적 성향분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홍준표 대표는 어떻게든 다 끌고 가고 싶은데 문제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주는 분들이 들어오면 나머지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선 지금 현재 바른정당에서 복당한 분들의 생각은 좀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당이 너무 저쪽으로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저 두 분들은 계속 앞으로도 물과 기름처럼 저렇게 티격태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론을 벌일 때 벌이더라도 문 열고 나갈 때는 앙금을 남기지 말라고 이 홍준표 대표가 오늘 말리느냐고 진땀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습을 대표가 하고 나섰는데요. 과연 두 분은 앙금을 다 털어냈을까요? 카메라 기자가 함께 팔로우업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한마디씩 남기셨습니다. 김태훈 최고위원, 장제원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나하고 장제원 의원하고 너무 장황하게 얘기해서 왜 그만해라. 다른 사람을 좀 원정이 좀 있었던 것 뿐이고 그래서 본인이 해당된 부분들을 또 전략 미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철부지 같아서 그만 좀 빨리 끝내라. 그래서 좀 원정이 있었습니다. 복당되고 처음 이제 오신 행사잖아요. 근데 좀 고성이 오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누구하고 다 아시면서 김태훈 아니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뭐야? 고성이 조금 나 어떤 이야기? 아니 늘 회의하다 보면 고성 나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김태훈 의원님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의원님께서 뭐 문제 제기를 해서 자기가 언성을 높였다고 말씀을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 안 해주시면 그 내가 김태형 의원하고 지금 같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분 인지도 높여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노기가 풀리지 않은 얼굴로 지금 오늘까지 1라운드, 2라운드를 거쳐가는 두 의원을 보셨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손피켓 논쟁을 벌이면서 나름대로 야당색을 가는 것 같았는데요. 이런 고성과 욕설의 싸움 이미지로 또 오늘 하루가 저물지 않을까 싶어요.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정치가 하나도 변한 게 없다.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김태흠 최고위원도 어쨌든 장제원 의원이 한 차례 낙선을 했습니다만은 재선 의원이 철부지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돼. 거기다가 또 야 임마.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뭐 국회의원 아니라도 네. 일반적으로 성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개된 회의에서 무슨 사석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그렇고 또 장제원 의원도 그동안 뭐 탈당도 하고 복당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비난도 들었습니다만은 본인 입장에서는 윤석열 혁신위원장이 좀 더 구구적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뭐 네. 자신의 정치적 생각과 다르다는 차원에서 뭐 복당 당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후회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네. 또 저는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번에 또 이 손피켓 얘기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제 장관 후보 네. 그 자리에서 이제 또 한국당 의원들이 손피켓을 들고 이렇게 청문회를 하려는 데 대해서 또 민주당 측에서 반발하고 이런저런 네. 모습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무더위에 짜증이 난 데다가 더 이 짜증을 돋우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국회의원들 같으면 국민들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주고 네. 더군다나 이렇게 더위 이런 계절에는 좀 협치도 하고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웃는 모습도 보여줘야 국민들도 좀 마음이 푸근해지고 더위도 좀 식을 텐데 네. 무더위가 더욱 덥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여당도 과거에 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휴대폰까지 준비해왔던 이 정성을 아마 국민들은 보수의 혁신, 가치를 어떻게 세울지 그 정성도 함께 모아줬으면 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